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진행은 간단한 금일 장중 시황 그리고 주식 속 내재 수익률을 바탕으로 한 매매 타이밍 분석, 재무 분석과 절대가치 평가를 통한 목표 주가를 설정하는 것과요. 그리고 차트를 이용한 기술적 분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직 제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먼저 간단히만 진행 방식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차트인데요. 파란색이 삼성전자 주가고 연두 색깔이 삼성전자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 내재 수익률, 금리입니다. 높을수록 주가 상승 확률이 높다는 거고요. 낮을수록 주가가 횡보하거나 하락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기대 수익률이 높았을 때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고, 낮았을 때 횡보하고, 높았을 때 주가가 상승하고, 높았을 때 주가가 상승하고, 낮았을 때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 이제 매매 타이밍을 분석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 이제 해당 주가들의 이제 기대 수익률을 구해보는 겁니다. 이제 결국 얼마나 올라갈지 밸류에이션 해보는 건데요. 이제 FCF란 모델과 이제 림이란 모델로 밸류에이션 하게 되는데, 이제 자세한 설명은 조금 이따 해드리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FCF로는 거의 한 88%, 림 기준으로는 한 139%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일단 금일 간단한 장중 시황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일단 장초에는 하락하다가 결국에는 사실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제 수급을 좀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초에 외국인이 이렇게 순 매도를 했다가 사실 거의 한 10시부터 다시 순 매수로 돌아서면서 약간 증시를 조금 끌어올렸고요. 사실 외국인보다는 기관이 장초부터 꾸준히 순 매수를 하면서 이렇게 검은 색깔이 코스피 지수인데 이렇게 지수를 끝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선물은 역으로 사실 기관은 계속 순 매도세였고요. 마지막에 사실 좀 돌리기는 했지만 결국 순 매도였고, 오히려 선물에서는 외국인이 계속 순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국인은 순 매수였고요. 기관과 사실 개인이 조금 순 매도로 돌아서면서 이제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단 사실 장초에 사실 주가가 이제 하락했던 것은 이제 6개월 넘게 약간 지연됐던 이제 미국 부양책이 사실 의회도 통과되면서 사실 대통령 승인이 좀 쉽게 받을 것이라고 사실 예측을 많이 하였었는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지금 거부를 한 상태이고요. 거부한 이유는 이제 원래 600달러 정도를 일회성 현금 지급하는 걸로 이제 기존 안에는 되어 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를 2000달러까지 확대를 하고, 이제 부부 같은 경우에는 4000달러까지 확대를 해라 라고 좀 지시를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 조금 이제 해외 시장이 좀 빠졌던 게 있었는데, 장중이 아니라 어제 이제 해외 시장을 보시면 사실 S&P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로 나타났고, 다우 같은 경우에도 한 마이너스 한 0.7%, 나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올랐지만 좀 증시가 하락했었는데, 그 이유가 사실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전파력이 한 70% 강한 이제 영국 변종 코로나 때문에 사실 좀 증시가 급락을 했다가, 파우치 소장도 지금 현재 개발된 이제 미국에서 개발된 이제 코로나19 백신이 사실 변종에도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말이 있었고요. 이제 화이자도 이제 성명을 통해서 영국발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효능 검증 테스트에 이미 착수를 했다고 밝혔고요. 이번 변종도 이제 기존 바이러스 일부 변형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존 백신을 통한 대응이 일단 가능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조금 증시에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조금 특징주로 사실 LG전자와 LG전자 우가 있었고요. 둘 다 이제 상한가를 가게 되었었는데, 일단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상한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글로벌 3위 자동차 부품업체 캐나다 마그나와 이제 손잡고 전기차 파워트레인 분야 합작법인이라는 이제 LG 마그나로 법인을 설립 예정이고요.
지금 LG 지분율은 한 51%가 되게 됩니다. 이제 기존 사업 부분에서 이제 자동차 관련 그린 사업 일부를 물적 분할해서 설립하게 되고요. 이제 분할되는 회사가 이제 하게 되는 사업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터, 뭐 인버터, 차량 충전기와 이제 구동 시스템, 뭐 모터나 인버터, 감속기가 뭐 모듈화된 제품 이런 것을 이제 생산하게 됩니다. 사실 조금 재밌었던 것은 사실 어제 사실 12월 22일이 어제인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제 그 부모님 지인이 사실 LG전자를 조금 밸류에이션 하고 뭐 매도를 해야 되는지 조금 의견을 주신 게 있어서 제가 사실 비공개로 영상을 올려서 보내드렸었는데요. 그때 제가 사실 같이 평가를 해봤을 때 FCF 기준으로 잉여연금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했을 때 한 288%, 그때는 주가가 2만 원이었거든요. 아니 9만 2천 원이었거든요. LG전자가. 그래서 되게 조금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주가가 12만 원 정도까지 올라버려서 오늘 기준으로 한 FCF 200%, 뭐 림 기준으로 56%지만 뭐 사실 지금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되고요. 이게 우연치 않게 어제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좀 수익이 많이 나셨지 않았을까 판단이 되고요. 뭐 사실 지금도 뭐 차트나 내재 수익률이나 뭐 그런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라서 사실 종목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면 다시 이제 시황으로 넘어가서 이제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사실 증가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또 수치를 보시면 이게 금융투자협회 같은 협회에서 사실 공시를 하는 경우인데 지금 합산으로 한 19조 정도 되고요. 유가증권이 한 9.8조, 코스닥이 9.6조 정도 되는데 역대 사상 코스닥이랑 코스피가 사실 역대 최고입니다.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이나 코스닥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사실 최고고요. 그리고 수급 차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인 수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20년 이후부터 사실 꾸준히 거의 한 50조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외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11월까지는 올해 11월까지는 계속 순매도를 보이다가 11월부터 12월까지는 순매수를 또 잠깐 보이다가 현재는 지금 계속 순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누적적으로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계속 순매도를 유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조금 오랜만에 이제 코스피 조금 밸류에이션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 빨간색 차트가 코스피 차트고요. 이제 파란색 차트가 S&P 차트인데요. 사실 S&P랑 코스피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기대 수익률이 사실 상당히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제가 계산한 수치인데요. 상당히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사실 주가는 이렇게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추세는 비슷하지만 사실 상승률이 S&P는 거의 7배 올랐고요. 우리나라는 이 저점부터 사실 2배 정도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조금 약간 금리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국내 10년짜리 국고채 금리로 나눈 값이고요. 파란 색깔은 S&P 기대 수익률을 미 국고 금리 10년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제 미국 증시가 사실 급등했던 때가 2012년부터 2015년이 딱 중간 정도로 이제 급등을 했던 시기였는데, 그 당시에 사실 이 수치가 이 기대 수익률에서 국고채 금리를 나눈 걸 사실 페드 모형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높았던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국내보다는 이때는 미국이 훨씬 더 투자하기 좋았던 환경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증시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사실 미금리가 거의 제로금리고 뭐 국고채 금리가 미국 금리는 우리나라보다 지금 더 낮은 뭐 거의 0.7에서 0.9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는 한 0.6에서 한 0.7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의 한 2배 정도 차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미국이 조금 더 금리를 조정한 밸류에이션으로는 조금 더 괜찮다고는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 금리를 조정했을 때는 밸류에이션 부담은 사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우선 종목을 설명드리기 전에 좀 코스피 차트 먼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일단 일봉이고요. 오늘은 코스피는 일봉부터 설명드리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1월 사실 주가 상승 이후에 이 파란 색깔이 이제 전환선인데요. 일목균형표의 전환선이고, 이 초록 색깔이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이고요. 이 회색깔이 일목균형표의 9일 후행 스팬, 세피아 색깔이 일목균형표의 26일 후행 스팬인데요. 이 전환선을 한 번도 깨지 않고 사실 올라갔었는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 일단 종가로는 깼었는데, 오늘 다시 전환선을 조금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전환선에서 계속 지지, 저항, 지금 횡보하는 상태이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전환선을 확실히 넘거나 내려가면 사실 그때 좀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지금은 사실 방향성이 아직 한 곳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9일 후행 스팬도 일단 역전이 되었고요. RSI도 70에서 70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언제든지 단기적인 급락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 관리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은 일단 다시 주구봉으로 설명드리면, 좀 초장기 추세인 주구봉으로 설명드리면, 일단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 저 같은 경우에는 구주봉 같은 경우는 이제 양봉에다가 파라볼릭 시스템이 이제 매수를 나타낼 때 매수하게 되는데요. 이 땡땡땡 동그란 점이 이제 파라볼릭이고요. 이제 밑에 있는 게 매수 시그널, 이제 위에 있는 게 매도 시그널입니다. 이 시기에 사실 매수 시그널이 나왔고요. 지금 현재는 뭐 주가가 기준선, 전환선 다 위에 있고 후행 스팬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초장기 추세는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는 판단이 되고요. 주봉을 보시면 주봉으로도 주가가 기준선, 전환선 다 위에 있고 후행 스팬도 다 호전이기 때문에 주봉으로도 아직까지 뭐 추세가 다시 하락 추세가 시작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일봉으로만 조금 주의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럼 이제 다시 개별 종목으로 가서 종목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빨간색 탭으로 설정된 종목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격일로, 그 다음은 이제 삼성전자 대신 내일은 SK하이닉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빨간색 탭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당히 내재 수익률이 조금 일정한 모습 패턴을 보입니다. 거의 6%에서 한 8% 사이 오면은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고, 뭐 최고점은 뭐 한 13%에서 한 17%까지 레인지가 이제 기대 수익률이 최고점인데, 그때 이제 사시면 사실 가장 수익률이 높았을 것 같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약 9%이기 때문에 상승할 룸은 조금 있으나 이제 더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는 때는 아니지만 사실 좀 추세적으로는 더 갈 수 있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이제 금리를 조정한 이거 같은 보라색 선 같은 경우에는 이 연두색깔 기대 수익률을 이제 국구제 10년으로 나눈 페드 모형인데요. 연방준비은행이 많이 사용해서 불린 이제 페드 모형인데, 이 페드 모형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금리가 많이 낮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사실 높은 수준에 있어서 사실 일단 매수하시기에는 지금도 충분히 좋은 상태라고 판단이 되고요. 뭐 절대가치 평가로 평가를 했을 때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구 성장률을 3%로 설정을 하였고요. 이제 FCF 모델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우선 설명을 드리면은, FCF 모델이 이 영업현금 흐름에서 이 캐펙스를 차감해서 구하게 됩니다. 영업현금으로 해서 이렇게 캐펙스를 차감해서 구하게 되는데요. 이 영업현금이라는 것은 회사가 이제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말합니다. 뭐 정말 제품을 팔아서 인건비 내고, 뭐 물건 만드는 데 드는 비용, 뭐 법인세, 뭐 이자 비용 이런 거 다 차감한 정말 순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이제 캐펙스, 결국 뭐 건물을 짓거나 공장을 지은 금액을 빼면 이제 잉여 현금이 나오게 되는데, 그 잉여 현금을 이제 이렇게 현재 가치화 시켜가지고 합산한 가치가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미래 가치가 되게 되는데, 현재 주가는 이제 74,000원인데 그렇게 FCF로 계산을 했을 때는 한 14만원까지 올라간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제 기대 수익률은 이제 한 88% 정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림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ROE를 바탕으로 계산을 하는데, 림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한 18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그럼 140% 정도 상승할 수 있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원래 작은 종목으로 설명드릴 때는 제가 이렇게 뭐 재무제표들에 대해서도 조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는데, 뭐 삼성전자나 제가 지금 말씀드릴 종목들은 사실 매우 우량한 종목이기 때문에 뭐 사실 재무지표에 대해서 뭐 부차적으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바로 이제 퍼 분석, 퍼랑 PBR 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준 실적으로는 퍼가 한 19배 정도 나올 것 같고요. 25년까지 이제 현재 주가가 만약에 유지된다고 치면 퍼는 한 8배까지도 하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PBR은 1.8에서 0.9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구주봉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주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장기 추세를 판단하는 추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봉에서 파라볼릭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이제 이때 매수하셨으면 사실 아직까지 매도 시그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2016년 한 8월부터 아직까지 매도 시그널은 나오지 않았고요. 주가가 이제 전환선 기준선 상회하고 있고 후행 스팬도 다 호전이기 때문에 사실 초단기 추세는 여전히 상승 추세이고요. 주봉상으로도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후행 스팬도 모두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중기 추세도 상승 추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가가 조금 전환선을 하회하면서 약간 조금 수익 실현할 필요는 있었었는데 주가가 이제 다시 거의 뭐 2.2% 급등하면서 지금 전환선 위로 올라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재매수 하시는 것은 뭐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조금 코스피가 지금 전환선을 확실히 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한다면 코스피가 전환선을 확실히 넘어가면 그때 사실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 뭐 낫지 않을까도 생각은 하지만 사실 뭐 지수랑 크게 또 연동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삼성전자는 뭐 거의 30% 비중을 코스피에 차지하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랑 100% 동행은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사실 일부 매수하시는 것은 나쁘지 않은 판단이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매수하신 다음에 주가가 재차 전환선을 하회하게 되면 그땐 또 미련 없이 매도하실 만큼 뭐 좀 소량이나 바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으신 분은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아직도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매수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은 현대차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주가가 폭락하면서 사실 기대 수익률이 매우 높았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그때 이후로는 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조금 짧은 시계열로 봤을 때는 내재 수익률이 거의 뭐 과거 저점까지 왔기 때문에 사실 내재 수익률, 기대 수익률 기준으로는 사실 그렇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많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절대가치 평가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연구 성장률을 이렇게 3%로 설정하였고요. 현재 주가는 약 18만 5천 원인데 FCF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약 27% 상승한 23만원 정도 주가가 설정하게 됩니다. 이제 림 같은 경우에는 사실 FCF보다는 조금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냥 FCF 모델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퍼랑 PBR 말씀드리면 20년도에는 이제 뭐 품질 보증 이슈로 좀 손실이 났던 게 있었기 때문에 퍼가 한 30 정도 될 것 같고요. 25년이 되면 퍼가 한 7.5배까지 하락하고 PBR은 0.7에서 한 0.5까지 하락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현대차 차트이고요. 현대차 구주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9월 정도부터 매수 시그널이 나왔었네요. 그때 매수 시그널이 나오고 이 구름대 선행 스팬, 이 구름 같은 모양을 이제 선행 스팬이라고 일목균형표에서 말하는데 그 선행 스팬을 넘어버리는 걸 이제 호전을 하는데 넘었고요. 주가도 지금 기준선, 전환선 뭐 다 상회하고 있고 후행 스팬도 다
호전 상태이기 때문에 뭐 초장기 추세는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은 주봉이고요. 주봉도 일단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후행 스팬도 다 호전되었기 때문에 사실 여전히 상승 추세이나 일단 좀 RSI가 70 밑으로 조금 떨어지고 있어서 만약에 전환선 밑으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뭐 일부 좀 수익 실현하시고 일부 매도를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다시 뭐 전환선을 넘어서면 그때 좀 재매수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봉이나 이제 구주봉에 비해서는 조금 안 좋게 보이는데요. 이 이유가 일단 전환선 기준선을 주가가 하회하고 있고 오늘도 사실 전환선까지 올라갔다가 전환선에서 저항을 받고 사실 다시 기준선 전환선까지 올라갔다가 사실 저항받고 다시 내려오는 이렇게 좀 수렴이 생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9일 후행 스팬도 사실 역전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지금은 사실 조금 수익을 보셨으면 사실 수익 실현은 하시는 게 좀 필요해 보이고요. 일부 매도도 저는 조금 권해드립니다. 안전하게 주가가 기준선, 전환선 위를 상회하면 그때 조금 매입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이 선행 스팬도 좀 얇기 때문에 선행 스팬이 얇은 경우에 주가가 조금 급등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안전하게 현재는 조금 매도하시고 다시 기준선, 전환선 상회하면 그때 조금 다시 매수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은 LG화학이고요.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대 수익률이 2013년, 2008년 사실 매우 높아서 주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때는 주가가 사실 높았지만 ROE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하락하면서 사실 주가도 좀 횡보하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2차전지 이슈로 사실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 대비해서 내재 수익률은 사실 한 5%대로 사실 상당히 낮아진 수준입니다. 뭐 금리를 조정한 패드 모형으로는 조금 더 하락할 룸은 있지만 사실 밸류에이션 부담은 조금 있어 보이는 상태이고요.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LG화학 같은 경우 이제 배터리 때문에 연구 성장률은 4%로 설정하였는데 현재 주가는 80만 원이고요. FCF 모델로 밸류에이션 하면 약 한 40% 하락한 48만 원 정도로 주가가 설정되게 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뭐 2차전지 부분에 대한 매출은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좀 밸류에이션이 낮게 나온 것은 있고요. 만약에 뭐 2차전지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신다면 사실 여기서 현재 주가에서 조금 더 이제 플러스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년 매출액을 한 43조 정도, 영업이익을 한 3.7조 정도로 잡았거든요. 이게 사실 배터리 쪽은 거의 잡지 않았기 때문에 배터리 쪽을 긍정적으로 보신다면 뭐 여기서 충분히 상승 여력은 더 있지 않나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퍼 같은 경우는 한 올해 같은 경우 55배 정도 수준이 될 것 같고요. 뭐 25년 수준에는 한 30배, PBR은 3.4배에서 25년에 2.3배까지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차트를 보시면 LG화학의 일단 구주봉을 보시면 주가는 일단 올해 한 6월 정도에 매수 시그널을 나타나였고요. 현재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을 다 상회하고 있고 후행 스팬 같은 경우에도 다 호전이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 초장기 추세는 사실 상승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봉으로도 사실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 스팬도 다 호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중기 추세도 상승 추세라고는 판단이 되고요. 다만 현대차랑 똑같이 RSI가 좀 70을 넘었다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좀 단기적인 하락은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사실 오늘 전환선을 장중엔 넘었다가 사실 재차 전환선 부근에서 사실 저항을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코스피나 뭐 대부분 종목들이 비슷하게 이 전환선에서 계속 조금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9일 후행 스팬도 역전되었고 사실 주가가 거의 뭐 기준선 부근까지도 한번 도달을 했기 때문에 조금 약간 수익 실현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고요. 주가가 재차 전환선을 조금 상회하면 그때 재매수하시고 만약에 일단 기준선까지 주가가 하회하면 그땐 조금 매도를 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고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건 사실 상장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조금 시결이 짧아서 분석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내재 수익률은 사실 현재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사실 거의 한 4.6% 정도 조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연구 성장률은 제가 한 4%로 설정하였고, 현재 주가는 79만원, 거의 한 80만원 정도 수준인데요. FCF로 구하면 사실 거의 주가가 한 50% 하락한 한 40만원, 뭐 한 37만원 정도가 이제 적정하게 밸류에이션이 됩니다.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아직까지 가동률이 뭐 한 1, 2, 3공장이 한 64% 정도 되고요. 일단 뭐 지금 4공장도 공시가 났지만 아직 4공장은 좀 지어야 되는 사실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조금 매출액을 제가 조금 보수적으로 잡은 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저는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는 종목이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퍼 같은 경우에는 올해 256배 정도 사실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고요. 25년까지 실적이 개선돼도 사실 71배 수준이기 때문에 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이고요. PBR도 한 1.2배에서 한 7배까지 떨어지지만 7배면 조금 높은 수준이지 않나 판단을 해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차트고요. 구주봉을 봤을 때는 사실 매수 시그널이 올해 2월 정도에 나왔고요. 이제 그때 매수하셨으면 한 2배 정도 수익률이 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아직까지 사실 차트로 봤을 때 뭐 초장기 추세는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판단이 되고요. 주봉을 봤을 때는 일단 이 부분에서 기준선과 전환선이 이제 역전되는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일단 전환선과 기준선이 조금 붙어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경우가 사실 보통 주가가 급등락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고요. 26일 후행 스팬도 사실 거의 역전에, 그래서 약간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려고는 하지만 사실 이대로 주가를 타고 가면서 사실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9일 후행 스팬도 사실 주가가 상승하지 않으면 일단 지금 역전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 관리는 필요해 보이는 종목입니다. 일봉을 봤을 때도 사실 파라볼릭 같은 경우에는 매도 시그널이 나왔고요. 이 부분에서 기준선과 전환선이 역전되는 모습을 보였고, 현재는 지금 주가가 기준선, 전환선 모두 다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9일 후행 스팬도 역전이 되었고요. 26일 후행 스팬도 사실 거의 역전 직전이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차트가 조금 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좀 매도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다시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을 상회하면 그때 일부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좀 단기적으로는 차트가 안 좋아 보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네이버 말씀드리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뭐 2010년, 2013년 부근에 사실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결국엔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면서 사실 기대 수익률이 거의 과거 저점까지는 온 상황입니다. 물론 뭐 저점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는 상태이고요. 일단 금리 보정한 페드 모형으로는 조금 추사 상승 여력은 있으나 일단 내재 수익률로 봤을 때는 조금 좀 주가 상승이 조금 많지 않았나라고는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절대가치 모형으로 봤을 때는 제가 연구 성장률은 4%, 이제 현재 주가는 한 28만원 정도 수준인데, 사실 FCF 기준으로는 조금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한 2배 정도는 상승, 한 55만원까지는 사실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내재 수익률이 생각보다 사실 낮지만 어떻게 보면 더 갈 수도 있지 않나 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과거 뭐 한 고점까지는 갈 수도 있지 않나 라는 판단은 하게 되고요. 이제 퍼랑 PBR을 보시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퍼가 한 51배지만 결국에는 이제 25년까지는 좀 실적이 개선되면서 퍼가 한 27배까지는 낮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PBR은 6.2배에서 한 3.1배까지 낮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차트 분석 보시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 일단 구주선 먼저 보시면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위에 있고 후행스팬도 다 호전이기 때문에 일단 초단기 추세는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는 판단이 되고요. 다만 조금 마음에 걸리는 건 일단 RSI가 70에서 70 밑으로 일단 조금 하회한 점이 조금 일단 지켜봐야 될 부분인 건 같습니다. 일단 주봉 같은 경우는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전환선과 기준선이 역전이 되었고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주가도 전환선과 기준선을 다 하회하고 있습니다. 9일 후행스팬도 역전이 되었고요. 26일 후행스팬도 곧 역전될 모양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 보이고 사실 일부 매도하시고 사실 전량 매도도 가능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봉을 봤을 때도 이렇게 괴선들이 여러 개가 다 뭉쳐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검은색 선은 50일 이평인데 50일 이평이랑 뭐 전환선, 기준선, 후행스팬들 다 이렇게 모여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경우가 사실 주가가 이렇게 급등이나 급락이 또 많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에 일단 구름대가 이렇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는 일단 구름대를 넘고 나서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일단 조금 공격적인 분이시라면 전환선, 기준선을 상회했을 때 일부 매수하고 선행스팬 넘어서면 그때 다시 재매수하시고 만약에 기준선은 지금은 하회했기 때문에 사실 매도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은 포스코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철강 업체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기대 수익률이 이때 매우 높았는데 오히려 주가는 이제 떨어졌는데 LG화학하고 똑같이 이제 ROE가 사실 그 부분부터 중국 증설 때문에 많이 떨어지면서 사실 주가가 이제 많이 하락을 하였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 ROE가 조금 다시 철광석 가격은 오르지만 사실 가격 자체가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사실 ROE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여서 전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리는 종목이고요. 내재 수익률도 과거 대비해서는 사실 과거 저점 대비해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상승 여력은 좀 더 있는 종목이지 않나 판단을 해봅니다. 그 다음은 이제 포스코 절대가치 평가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연구 성장률은 일단 1%로 설정을 하였고요. 현재 주가는 약 27만원 정도 수준인데 FCF로 평가했을 때는 한 150% 상승한 한 66만원 정도까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퍼랑 PBR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15배에서 퍼는 이제 한 8배까지는 떨어질 것 같고요. PBR은 0.5배에서 한 0.4배까지 떨어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국민은행과 보험사,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KB증권 등을 보유한 이제 KB금융이고요. 사실 은행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조금 최근 2014년부터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과거에 한 5%였던 내재 수익률이 현재는 거의 한 17%까지 상승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매수하시기에 지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금 약간 코로나 그런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나 이제 좀 대출에 대한 대손 부담, 결국 대출이 좀 약간 부실화될 것 같은 우려 때문에 조금 주가가 하락하고 있지만 사실 좀 초장기적으로는 조금 올라갈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국고채 금리가 개인적으로 좀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KB금융지주는 사실 금융사기 때문에 이 금리랑 매우 주가가 밀접한 관계를 보입니다.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면,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하면 주가도 상승하고 금리가 하락하면 주가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개인적으로나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주가가 아니라 그 금리가 상승할 것이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사실 좀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 판단을 해봅니다.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금융사라서 절대가치 평가는 진행하지 않고요. 바로 차트 분석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포스코 차트를 아마 설명드리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포스코 차트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11월, 12월에 매수 시그널이 나왔었고요. 현재는 일단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후행스팬도 다 호전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이제 완벽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전환선과 기준선이 이제 역전된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주가가 사실 거의 뭐 2007년부터 7년 말부터 사실 추세적인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되게 많은 매도 물량이 이 부근에, 이 선행 스팬 이 부근에 사실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올라가는 데는 조금 일정 부분 시간은 걸릴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초장기적으로는 조금 약간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모습을 나타낼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주봉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다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고 횡스팬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이지만 RSI가 좀 70을 넘었다가 70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서 조금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봉으로도 주가가 전환선은 하회를 하였고요. 지금 9일 후행스팬도 일단 역전이 된 상태입니다. RSI도 이 부분에서 70을 넘었다가 일단 70을 하회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수익 실현 정도는 필요해 보이고요. 뭐 일부는 매도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제 기준선까지 깨트리게 되면 주가가 그땐 정말 전량 매도를 권해드리고요. 다시 주가가 전환선을 상회하거나 아니면 일단 기준선에 있기 때문에 뭐 지금도 단기적으로는 매수는 가능한데 이제 전략적으로 기준선을 하회하면 매도하신다는 생각으로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KB금융 차트이고요. 구주선을 먼저 보시면 KB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11월, 12월에 매수 시그널이 이렇게 나왔고요. 현재 이제 상승 추세 초입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스코랑 똑같이. 아직 기준선과 전환선은 일단 역전된 상태이고요. 따라서 주가도 일단 기준선에서 조금 저항을 보인 다음에 사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9일 후행스팬이나 26일 후행스팬이 일단 거의 호전된 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초장기적으로는 일단 상승 가능할 것이라고는 판단이 되고요. 조금 중기 추세를 봤을 때는 일단 주가가 지금 현재 소폭이나마 전환선을 하회하고 있고 후행스팬도 9일 후행스팬이 곧 역전 예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RSI도 70 부근에서 조금 하락하고 있어서 약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 보이고요. 일부 좀 수익 실현과 일부 매도 정도는 가능한 타이밍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일봉을 봤을 땐 좀 차트가 더 안 좋아 보이는데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고 전환선 기준선이 이 부분에 이미 역전이 되었고요. 후행스팬도 다 역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단기적으로는 조금 매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실 뭐 매일 마감 시장에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매도를 권해드렸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가는 계속 좀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어디까지 하락할 거냐라고 뭐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사실 뭐 선행스팬 뭐 바닥이나 뭐 선행스팬을 지금 닿았기 때문에 뭐 언제라도 반등은 할 수 있지만 사실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사실 예측은 가능하나 그게 예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일단 지금은 좀 매도하시고 매수하시는 것은 조금 전환선이나 기준선을 넘어갈 때 그때 좀 안전하게 매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은 NC소프트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과거에는 한 9% 정도 내재 수익률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현재 좀 주가가 많이 급등을 하면서 12년부터 차트를 보시면 현재는 조금 약간 한 6% 정도 내재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금리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페드 무용으로는 조금 밸류에이션이 더 갈 수 있다는 걸 좀 나타내고 있고요. 절대가치 평가로 좀 모델을 했을 때는 이제 연구 성장률이 약 한 4% 정도 잡았을 때 현재 주가는 약 한 89만원 정도고요. 이제 목표 주가가 거의 한 240만원까지도 한 172%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 이유는 조금 영업현금 창출 능력이 사실 좀 뛰어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연간으로 한 1조 2천억 정도 창출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퍼도 현재는 올해 한 32배 정도 될 것 같지만 사실 25년까지 되면 한 15배 정도로 하락할 것 같고요. PBR도 한 6배 정도에서 한 2배까지 떨어지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사실 상당히 좀 우수한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보시면 구주선인데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19년 한 5월부터 매수 시그널이 나온 이후로 아직까지는 단 한 번도 초장기적으로는
매도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고요. 주가가 뭐 기준선, 전환선 다 상회하고 있고 후행스팬도 호전이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 일단 상승 추세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일단 주봉으로는 좀 기준선과 전환선이 이 부분에서 역전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주가가 좀 기준선에서 약간 지지 저항을 약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확실히 깨고 나면 조금 더 안전하게 매수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26일 후행 스팬도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역전이 되었기 때문에 26일 후행 스팬이 확실히 이 차트를 좀 뚫고 사면 수익은 조금 낮을 수 있겠으나 리스크 대비 리턴은 조금 더 높을 것 같고요. 일봉으로 봤을 때는 사실 단기적으로는 조금 약간 주가가 전환선을 넘어서면서 사실 단기적으로는 매수 시그널이 이미 나왔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약간 수렴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일단 내일 확실히 만약에 이 9일 후행 스팬까지 넘어버린다면 조금 더 안전하게 매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였고 아직 뭐 RSI도 70 부근이 아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매수하시기엔 나쁘지 않은 차트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기준으로 오늘 주가가 좀 상승을 하였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전환선을 재차 하회하게 되면 좀 기술적으로 매도를 권해드리고요. 만약에 기준선까지 하락하면 그때는 뭐 전량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현재로서는 조금 매수해봐도 괜찮지 않은 상황이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은 SK텔레콤이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재 수익률 기준으로는 사실 밸류에이션 부담은 조금 있어 보이지만 뭐 페드 모형으로는 조금 더 갈 룸은 있어 보이고요. 다만 좀 절대가치 평가로는 연구 성장률을 3%로 설정했을 때 현재 주가인 한 25만원 정도 수준은 사실 조금 저렴해 보이는 주가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잉여연금 흐름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했을 땐 한 66만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고요. 한 170%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고요. NC소프트랑 똑같이 일단 SK텔레콤도 사실 매우 안정적인 업종이기 때문에 일단 잉여연금 흐름이 연간 한 2.2조 정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퍼 같은 경우에도 올해 한 20배가 아닌 한 14배 정도 수준에서 25년에는 한 8배까지 떨어질 것 같고요. PBR도 0.7에서 한 0.5까지 떨어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재 가치는 좀 우수한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차트를 보시면 구주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가가 뭐 전환선, 기준선 도 상회하고 있고 후행 스팬도 두 개 다 이제 거의 뭐 호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초장기 추세는 사실 상승 추세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일단 기준선하고 전환선이 역전되었지만 사실 선행 스팬도 다 넘었기 때문에 일단 초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은 주봉이고요. 주봉을 봤을 때도 주가가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후행스팬도 다 호전이기 때문에 뭐 중기 추세도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일봉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단 RSI가 70을 넘은 다음에 다시 하회하면서 좀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같은 경우에는 전환선을 하회하고 있어서 조금 안전하게 매수하시려면 전환선까지 상승하고 그때 좀 매수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보유하고 계신다면 일단 일부는 수익 실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냐면 9월 후행 스팬도 일단 지금 좀 역전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안전하게 수익 실현 정도는 권해드리고요. 정말 좀 보수적이시다면 뭐 일부 매도도 권해드리고 만약에 기준선까지 하회하게 되면 좀 전량 매도하시고 다시 전환선, 기준선 상회하면 일부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한국금융지주고요. 한국금융지주는 금융사기 때문에 절대가치 평가하지 않고 일단 내재 수익률로 설명해드리면 한국금융지주도 사실 삼성전자랑 같이 이 내재 수익률에 정말 정확하게 좀 맞는 종목입니다. 정말 거울처럼 주가랑 내재 수익률이 딱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내재 수익률이 거의 한 13%, 14% 정도로 사실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는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이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페드 모형으로도 사실 상당히 추가 상승 여력은 높은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바로 차트 분석으로 넘어가면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구주선을 보시면 주가가 선행 스팬을 이 부분에서 상해를 하였고요.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후행 스팬도 9일 후행 스팬 호전되었고 26일 후행 스팬도 호전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라고 판단이 되고요. 물론 이제 전환선과 기준선은 조금 역전되어서 그 부분은 조금
안 좋은 부분이지만 사실 주가나 뭐 다른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초장기는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판단이 됩니다. 주봉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일단 전환선 지지를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매도를 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주봉 같은 경우가 만약에 전환선 하회하게 되면 그때 좀 일부 수익 실현하시고 일부 매도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아직까지는 중기적으로도 여전히는 상승 추세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가가 좀 상승을 하면서 사실 전환선 기준선을 다 상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일 윙스팬도 일단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26일도 호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매수하시기에 괜찮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주가가 기준선 전환선을 재차 하락하게 되면 그때 조금 손해가 나시더라도 좀 매도를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일단 지금은 단기적으로 매수하시기에는 나쁜 타이밍이 아니고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RSI도 지금 딱 올라가고 있는 단계여서 조금 지금은 매수하시기에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시간이 여유가 살짝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S&P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S&P 선물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S&P 차트도 조금 전환선을 하락하였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S&P도 코스피랑 똑같이 11월부터 아주 추세적인 상승을 하면서 S&P 같은 경우에는 전환선을 조금 하락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사실 전환선을 크게 하락하지 않으면서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21일 같은 경우가 이제 부양책 타결되면서 이제 뭐 변종 코로나 이슈 때문에 사실 좀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을 다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 이 모습을 보면 사실 시장이 언제라도 사실 매도로 돌아설 수 있는 시그널은 주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주가가 만약에 종가 기준으로 전환선을 하회하시면 조금 미국 주식도 조금 리스크 있게 좀 매도를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사실 지금 전환선과 기준선도 매우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9일 횡스팬도 사실 주가랑 상당히 붙어 있고요. 언제라도 사실 주가가 전환선과 기준선을 뚫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어떻게 보면 운전으로 치면 안전 운전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종가 기준으로 사실 아직 전환선도 뚫지는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들고 계신 것을 뭐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조금 보수적으로 보신다면 수익 실현 정도 하신 다음에 뭐 주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뭐 전환선 위를 계속 유지한다면 뭐 전혀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전환선과 기준선을 하회하면 뭐 그때 조금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